조종사는 어떤 공부를 할까? 항공법 6강 에어스페이스 마지막 편 3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엔 트랜스폰더 에어스페이스 중에 트랜스폰더를 사용해야 되는 에어스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트랜스폰더를 꼭 있어야지만 되는지는 Designated Airspace Handbook이라고 DAH라는 편의상 DAH라고 부를게요. Designated Airspace Handbook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클래스 A, B, C는 무조건 필요하죠. 하지만 D나 E는 이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AH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공항이 클래스 D인데 트랜스폰더가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하시려면 여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만약에 고장났을 거 트랜스폰더 모드 C가 고장이 났다면 이렇게 프로시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근데 사전에 허락을 받으면 트랜스폰더가 고장이 나서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가 없더라도 허락이 있다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에어스페이스, 에어스페이스 중에 컨트롤된 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다 해왔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클래스 A, B, C, D, E가 당연히 컨트롤 에어스페이스고요. 그리고 컨트롤 에어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HC가 다 있어요.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가 다 있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라디오를 통해서 컨트롤 해주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IFR은 무조건 모든 곳에 클리어런스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로우 레벨 에어웨이. 자, 요게 조금 이제 에어스페이스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까지도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진짜 이거 완벽하게 숙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이 컨트롤이 되어 있다면 컨트롤 존 공항이 있죠. 밑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컨트롤 존에서 여기 이제 에어스페이스가 이렇게 컨트롤된 곳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약간의 트래픽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지만 만약에 트래픽이 좀 더 많다면 터미널 컨트롤 에리아라고 추가적으로 거꾸로 된 웨딩 케이크처럼 이렇게 조금 더 높은 곳까지 컨트롤 해주는 터미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터미널하고 컨트롤 존이랑 여기 다른 공항이 하나 있다고 볼게요. 여기 왼쪽에도 하나 있고 왼쪽에도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공항이 하나 있어요. 자, A 공항이 있고 요거는 B 공항이라 치고 요건 C 공항이라 할게요. 그러면 A 공항에서 B 공항으로 갈 때 여기서 테이크오프 하고 난 다음에 1로 올 때 이 에어웨이를 통해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A에서 B로 공항으로 올 때 IFR 플라이트를 할 때 에어웨이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컨트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B의 브라보에서 출발한 다음에 에어웨이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된다면 나중에 내려올 때 이렇게 안전하게 IFR 컨트롤을 받고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우 레벨 에어웨이는 2200피트 AGL에서부터 18000피트 클래스 A 아래까지 컨트롤 되는 거고 IFR 이제 트래픽을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웨이는 주로 NDB나 VOR 같은 내비게이션 장비를 이제 사용해서 가는 길이고요. 그 길은 에어웨이라 부르고 주로 클래스 E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IFR 비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에어웨이인데요. VFR 비행도 라디오 내비게이션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제 뭐 꼭 필수는 아니지만 사용하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쉽게 내비게이션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지도를 보는 것보다. 그리고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 에어웨이는 컨트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 루트는 언컨트롤 돼요. 요거는 자세하게 내비게이션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VOR이랑 VOR 이것도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VOR하고 VOR을 연결시켜주는 에어웨이는 여기 폭이 4 노티컬 마일에 여기서부터 4.5도의 각도로 이렇게 바깥으로 펼쳐지고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이 출발 지점부터 걸리는 부분이 50.8 노티컬 마일이라는 디멘션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숫자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VOR이랑 NDB 그리고 NDB랑 NDB는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요거는 그대로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팁은 없고요. 그냥 외워주시면 바로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다음은 컨트롤 존인데요. 자, 컨트롤 존이라는 거는 VFR하고 IFR 모든 트래픽을 컨트롤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surface 그 땅에서부터 3000피트 AGL까지
돼 있고, 그리고 레디어스는 3에서 7 노티컬 마일입니다. 즉 여기 공항이 하나 있으면 그 공항의 좌우로 3에서 7 노티컬 마일 그리고 3000피트까지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컨트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클래스 B, C, D, E depending on the classification of surrounding area. 그러니까 이거는 지정되어 있는 게 뭐 B인지 뭐 C인지 D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맵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 주시면 되고, 그리고 VFR 트래픽도 당연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컨트롤 존에. 하지만 웨더 미니마가 이제 미니멈 웨더에 맞춰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날씨가 너무 안 좋으면 IFR만 되고 VFR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웨딩 케이크 거꾸로 놓은 곳인데, 이제 터미널 컨트롤 에리아는 다음 슬라이드에 있고, 컨트롤 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컨트롤 존은 이렇게 공항이 있는 곳에 컨트롤하기 위한 이제 이런 요 정도의 그런 에어스페이스라고, 그러니까 뭐 존이죠. 에어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컨트롤 존이 부족할 시, 에어포트가 이제 굉장히 high volume of traffic,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컨트롤 존 가지고도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롤 에리아라면은, 컨트롤 존이라면 공항마다 컨트롤 존이 다 정해져 있는데, 트래픽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터미널이 필요 없겠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컨트롤이 이제 트래픽이 너무 많기 때문에 터미널이 필요하다면 터미널 컨트롤 에리아가 추가가 돼요. 즉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컨트롤 존이고, 웨딩 케이크를 거꾸로 주로 이제 뒤집어 놓는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터미널 컨트롤 에리아입니다. 자, 클래스 B, C, D, E 다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 레벨 에어스페이스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컨트롤 존은 이제 뭐 그라운드나 아니면 그 타워 같은 데서 이제 프리퀀시가 따로 있고, 그리고 터미널 컨트롤 에리아는 터미널이 따로 있어요. 뭐 arrival, departure, 뭐 터미널 뭐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따로 이제 관리를 해줍니다. 멀리 높은 데서 날다가 내려오는 이제 비행기를 인터셉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높이에서 시작이 되겠죠. 자, 그리고 트랜지션 에리아는 여기 보면 컨트롤 존에 이제 터미널 에리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웨딩 케이크가 모자라서 만약에 여기서 IFR 트래픽이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를 하게 된다면 높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 낮은 데서 시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행을 하다 오다가 빨간색 선 따라오시면 랜딩을 할 때 이쪽에 걸리잖아요. 맞죠? 트랜지션 에리아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랜딩하기 위한, 지나가기 위한 그 낮은 고도의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필요한 곳을 트랜지션 에리아에서 이렇게 이제 IFR 트래픽이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장소를 트랜지션 에리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컨트롤 에리아 익스텐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터미널 컨트롤 에리아랑 거기 없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 클래스 E 컨트롤 존에서 IFR 트래픽을 좀 더 추가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이제 추가적인 곳이에요. 컨트롤 에리아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컨트롤 존이 5노티컬 마일의 레디어스에 3000피트 above airdrome elevation이라고 하죠. AGL이죠.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관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게 클래스 E에서 추가를 해주게 되면 Control Area Extens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굉장히 좀 용어가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몬트리올 트루도 공항이고요. 여기는 제가 비행하고 있는 미라벨 공항이에요. 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좀 자세히 보시면 이게 공항 근처에는 서페이스에서 3000피트까지 여기가 이렇게 컨트롤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요 웨딩 케이크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1300피트에서 12500피트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좀 더 높은 웨딩 케이크 있습니다. 뒤집어 놨겠죠, 당연히.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멀리 나가게 되면 2500피트에서 12500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웨딩 케이크. 요건 이제 공항이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웨딩 케이크 좀 커졌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긴 잘 안 보이시지만 자세히 보시면 6000피트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본다면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웨딩 케이크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웨딩 케이크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행을 얼마든지 해도 클래스 G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차근차근, 그리고 다른 슬라이드 다른 데서 공부 많이 하셔야지 숙지할 수 있을 거예요. 에어스페이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용도 많죠. 자, 다음은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이라는 건데, 요거는 비행 항로의 국경 같은 거예요. 국경 같은 장소인데 ADS라고 주로 부르고,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Defense Flight Plan이 필요합니다. 사실 VFR 우리가 이제 비행 교관이나 학생 입장으로서 이걸 넘어갈 일은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랜스 아틀란틱이나 트랜스 패시픽 플라이트를 하셔야지만 한국으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유럽으로 날아갈 정도의 비행기가 돼야지만 ADS를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비행기 넘어갈 수 있지만 흔하진 않죠. 자, ADS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Defense Flight Plan이 필요하고요. 특별한 플라이트 플랜을 딱 짜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 여기 딱 지나가는 시간에 Point of Entry나 Leaving이나 Entry든 어쨌든 여기 들어가거나 나가는 시간에 정해진 플러스 마이너스 5분 그리고 그 장소에 플러스 마이너스 20 노티컬 마일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나게 되면 큰일 나겠죠. FATD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forest fire. 자, 만약에 불이 났어요.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자, 만약 불이 났다. 그러면 특별한 노탐이 없더라도 5 nautical mile 그리고 altitude는 3,000feet. 그러니까 그 거리, horizontal distance는 5 nautical mile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3,000feet 위로 날아야 돼요. 물론 이제 근처에 안 가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하겠죠. 그리고 노탐이 만약에 있다면 거기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forest fire area에 여기 기본은 5 nautical mile의 이제 거리와 3,000feet의 높이인데 이거보다 좀 더 만약에 산불이 엄청나게 크다면 이거보다 더 멀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노탐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노탐이 없더라도 forest fire 불이 난다면 절대로 5 nautical mile과 3,000feet 이거를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그죠? 불 나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에어스페이스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